사람은 그가 진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더 큰 자유가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학과의 세계적 권위자 리처드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성공은 성취가 아니라 순간을 즐기는 능력에서 나온다. 노는 것이야말로 뇌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60세 넘어서 왜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수록 놀아야 하는 과학적 근거와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한 노후의 비밀이 계속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얌전히 지내야지. 늙은이가 뛰어다니면 꼴사납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편견일 뿐입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한 15년간의 장기 추적 조사였는데 매일 2시간 이상 자신만의 즐거운 활동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놀이와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60% 낮았고 심혈관 질환은 45% 적었으며 평균 수명은 8년이나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도 이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중에도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셨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는 자가 진정 강한 사람이다. 부산에 사시는 한 75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프다며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걸 우리 나이에 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분들의 환한 웃음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참가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3달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의 기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1000년 같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1시간 같아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니까 아쉬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이의 마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이를 통해 매일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면 뇌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실제로 크기가 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즐거운 자극을 받은 뇌도 더욱 건강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런 원리를 이미 깨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 웃음이 있는 곳에는 병이 머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노느냐입니다.
무작정 시간을 때우는 것과 진정으로 즐기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놀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70대 할아버지는 손자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우리가 해도 되나? 하셨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전국의 또래 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계십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났는데 지금은 게임 친구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이처럼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70% 낮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잃으면 늙고 즐거움을 찾으면 다시 젊어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첫째,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하십시오. 춤추기, 탁구, 배드민턴, 산책, 등산 등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머리를 쓰는 놀이도 중요합니다. 바둑, 장기, 퍼즐, 독서, 글쓰기 등이 좋습니다. 셋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즐기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저런 걸 한다는 시선이 두렵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늙어버린 것입니다. 진정 젊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여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놀이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기만 하면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놀이는 게으름과 정반대입니다. 놀이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며 끊임없는 학습을 동반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사회 기여 활동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60세 넘어서 노는 것이 정말 최고일까요? 어쩌면 놀이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나이가 들어도 더욱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 생명력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당하게 노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즐거운 놀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